한국형 전투기 회이에브 21일 첫 비행에 성공한 가운데 기체에 장착된 공대공 미사일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비행 때 기체 하부에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무려 4발이나 장착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최초 시험 비행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례적으로 현존 세계 최고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는 유럽산 미티어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 4발을 장착한 점이었습니다. 한 발당 20여 건으로 잔약을 제거한 상태로 장착됐는데요.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 6개국이 개발에 참여한 미티어 미사일은 속도가 많아서 사거리는 200 이상으로 충돌 및 근접 신광과 파편, 폭발형 탄두를 장착해 살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스텔스 전투기라도 피해갈 수 없는 속도로 비행하는 미티어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초로 운용하는데요.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등에 장착되어 운용되며 영국 F-35 전투기에도 탑재됩니다. 미티어는 다국적 미사일 기업 엠비더가 제작한 현존 최고 수준 초과시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요. 초과시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전투기나 무인기, 순항 미사일 등 원거리 기동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데요. 미티어는 길이 30, 직경 178mm, 중량 190kg, 최대 속도 14,000 이상의 최대 사거리는 100 이상으로 한 발당 가격은 200만 유로, 약 26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티어는 덕티드 로켓 C라는 추진기관을 달고 있는데요. 이 추진기관은 공기를 흡입하고 압축한 후 연료와 혼합해 연소시킨 가스를 노즐을 통해 고속으로 배출하면서 추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덕티드 로켓을 쓰면 일반 고체 추진체에 비해 사거리가 약 3배 이상 증가하는데 여순항 속도도 종말 단계까지 지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대공 미사일은 로켓 모터로 가속 후 추진력 없이 관성으로 비행해 사거리 연장에 한계가 있는데요. 반면 미티어는 부스터 로켓으로 가속된 후 내장된 엔진이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미티어는 기존 중거리 미사일보다 먼 거리를 비행하며 타격 성공률도 높은데요. 이 때문에 미티어를 탑재한 전투기는 적기를 먼저 포착해 긴 사거리를 이용해 적보다 먼저 공격할 수 있는데요. 공중전에서는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티어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에서 운용 중인 유로파이터와 라팔, 브리펜 전투기 등에 탑재가 되어 있으며 스텔스 전투기인 F-35에도 장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첫 비행에 성공한 가운데 향후 이 전투기에 장착할 무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테크-21에 전술 핵무기가 탑재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에는 유럽 제미타이어 공대공 미사일, 독일딜 디펜스의 공대공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공대지 무장으로는 레이시온이나 보잉이 제작한 공대지 폭탄 미사일,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한미 정부가 원하는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려면 전술핵무기 같은 더 강력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평이 등장했는데요. 전술핵무기는 개별 전투에서 활용될 수 있는 비교적 위력이 작은 단거리 미사일용 핵탄두를 의미하는데요. 반면 전략 핵무기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말사탄도 미사일, 폭격기 탑재 순환 미사일에 장착하는 중장거리용 고위력 핵탄두인데요. 자위력 핵무기도 존재합니다. 저위력 핵무기란 파괴력 면에서 기존의 전술 핵무기보다는 약하지만 낙진이나 대규모 살상이 없는 핵무기인데요. 저위력 핵무기는 제한된 핵사용과 정밀성을 기반으로 유사시 적의 수뇌부와 군사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적 타격을 가능케 만드는데요. 미국이 개발 배치한 신형 3중 저위력 핵무기는 2019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더블 176이 저위력 탄두형 트라이던트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전투기 장착용 리-61-12 중력 폭탄, 그리고 중장기로 재건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 탑재하는 저위력 핵무기 등 3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 비육일 1, 2중력 폭탄을 KF-21에 장착할 수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비육일 1위는 미국이 양산 중인 무기로 비육일 1위 폭발력은 최대 50킬로톤으로 평가됐는데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핵범 벙커버스터로도 불립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F-35의 스텔스 전투기가 비육일 1을 장착할 수 있어 KF-21에는 굳이 탑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미군은 2020년 11월 F-35 스텔스 전투기 루비 6112를 투하하는 데 성공했으며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 기관인 샌디아 국립연구소가 당시 공개한 영상을 보면
F-35A가 순환 문을 열고 유선형 폭탄을 떨거는데요. 폭탄은 섬광과 함께 양옆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나선형으로 360도 회전을 하면서 지표면에 내리꽂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35의 40대는 이 실험이 성공하기 전에 도입됐는데요. 이 때문에 핵무기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핵무기 통합이란 것이 장착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인증 외에도 전술, 운용 규범 같은 운용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라서 한국이 가진 F-35로 가능하다는 확답은 못할 것 같다며 F-35에서 시험평가를 끝낸 것이 작년 하반기였다며 한국에는 그 이전에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프트웨어 교체나 검증만으로 부여되는 능력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EMP 같은 것에 대한 별도 인증이나 개조 개량이 필요한 부분이면 한국 도입부는 핵무기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닐 수는 있다고 싶었는데요. 이 때문에 향후 수년간 이어질 KF-21 무장 관련 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술 핵무기 탑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핵무기 통합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핵 운용을 위해서는 항공기의 별도의 통합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F-15, 16 모두 핵무기 운영 능력 통합된 사례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인증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술핵 폭탄 장착은 한국 정부가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한국은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과 전술 핵무기를 공유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이 핵공유와 무장통합을 허용해줘야 비로소 운용이 가능해지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 핵무기 공유를 한다고 하면 공유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 해결돼야 할 문제는 전술 핵무기 반입과 공유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대북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핵 공유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 핵 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위력 핵탄 WG-6를 한국의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며 또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신형 비욱 112 저위력 중력 폭탄을 공유하는 공중 기반 핵 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국방 전문 매체가 이 때문에 한국이 개발한 웨이에블이 11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KF-21에 관해 상세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매체는 여러 분야에서 KF의 12에 대해 분석하며 스텔스 성능 유지 보수성, 전자 장비 시스템, 다양한 무기 장착성, 저렴한 가격을 근거로 게임 체인저로 꼽은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KF-21은 4세대 기체로서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개량을 통해 무기창을 내부화함으로써 스텔스 성능을 개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블록-I의 이는 블록-2, 블록-3으로 이어지는 유지와 개량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블록-3을 배치할 때쯤이면 스텔스 능력이 F-10이나 F-35에 근접할 수 있으며 조종석의 인공지능을 통합해 윙맨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KF-21의 또 다른 장점으로 꼽힌 것은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된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로 주변 적국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이나 중국 전투기보다 우수한 센서로 평가받았으며 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무기의 장착성이 강점으로 평가받았는데 특히 순항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안전한 한국 영공에서 적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모두 보유한 KF-21을 F-35 2개 중대와 짝을 이루게 된다면 만만치 않은 공군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평가받았는데요. 가격이 처음보다 다소 높아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해외의 여러 나라에 수출함으로써 개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는데요.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은 KF-21에 반드시 전술핵 무기를 장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술핵은 쉽게 말해 폭발력이 제한된 핵폭탄입니다. 전략핵이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다면 전술핵은 제한된 군사적 표적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통상 20톤 이하의 핵무기를 지칭하며 주로 국지전에서 사용되며 용어 자체도 전술핵보다는 기전략 핵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폭발력이 큰 전략 핵은 방어 억지력인 반면 전술핵은 휴대가 가능하고 부딪히면 치명적인 공격용이라며 과거부터 한국에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많았지만 설득력이 없었다며, 지금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언급되는 것은 현재 주변국에서 공격용 전술핵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결국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전술핵에 대한 논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